시청자 여러분, 밤 10시입니다. 프라이데이 나잇의 밤 10시 저희와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여의도 주식왕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자, 오늘 어느덧 5월의 마지막 거래일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 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요. 양 시장 모두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치면서 5월장 마무리 단추를 끼웠습니다. 사실 미중 무역 분쟁 또 미중 갈등에 대해서 이제 좀 초입기에 들어갔다라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이 자꾸 촉각 곤두세우는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린메이라는 말이 좀 무색할 만큼 5월 들어서 그래도 지수가 쭉쭉 올랐고 코스닥 특히 많이 뛰어오르기도 했죠. 자, 이제부터의 지수 방향성 어디로 포커스 잡고 계시나요?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중 갈등에 있어서의 범위가 또 앞으로의 지수 향방을 가릴 것이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기회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밤에 여의도 주식왕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이렇게 유익한 여의도 주식왕 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 유튜브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투데이 방송 혹은 MTN 쳐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플레이 중인 여의도 주식왕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 채팅 또한 가능해서요.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세요. 자, 그리고 자주 만나 뵙고 싶어서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이번 달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갖고 계시는 종목 중에 이 종목 좀 아프다, 어떻게 하면 좋지?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는 종목 있으실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쪽으로 문의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금요일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으로 연락 많이 주세요. 자,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의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이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연락 많이 주세요. 김기수 전문가께서 진심 어린 종목 대응 해결책 챙겨주실 예정이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기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여의도 주식왕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톡 여러분 자주 쓰시죠? 거기에 여의도 주식왕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오픈 채팅방과 연결되고요. 다양한 정보들까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6월을 대비해 볼까요? 지금부터 금요일 밤에 여의도 주식왕 출발하겠습니다. 프라이데이 나잇 시황을 정리합니다. 금요일 밤의 남자신데요.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 할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6월달 수익 많이 내보기 위해서 화이팅 외치고 시작할까요? 예, 그러시죠.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6월달 수익도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저희 함께 화이팅 모아갈 동안요. 여러분의 고민되는 종목들 접수받고 있겠습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둘게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 있고요. 문자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이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먼저 보내주실수록 채택 확률이 높으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팩트 체킹 좀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김기수 전문가께서 또 다양한 이야기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전문가님, 세린메이라는 말이 진짜 무색할 정도로 코스피가 월간 기준 4% 그리고 코스닥은 10% 뛰었더라고요. 네. 진짜 유동성 장세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또 미중 갈등 또한 재료가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6월 장세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어떤 부분 팩트 체킹 해주실 예정이세요? 네, 세린메이의 5월이 지났죠. 네. 이제 6월이 들어서면서 여러분들이 이 홍콩
국가보안법 이 관련된 뉴스가 이제 도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29일 현지 시간 29일이니까 내일 이제 미국 시장이 트럼프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금주 시작을 하면서 뭐 월요일은 이 비대면 관련주들 카카오를 비롯한 네이버가 급등을 했고 또 화요일부터는 이 시크릿컬 업종인 조선이나 해외건설 뭐 이런 쪽이 또 반등을 해줬고 또 그런 가운데 수요일은 이 코로나 국내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또다시 진단키트 관련주라든지 이런 유형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또 목요일에는 기관님들께서 줄기차게 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코스닥이 장중 4%대 급락하는 변동성도 보였고 또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금요일 속에서 외인들의 선물 매수를 통해서 장 막판 CLS 창구에 이 MSCI 리밸런싱 관련해서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서 종목별로는 종가가 뭐 3, 4%씩 급등하는 그런 유형의 종목들이 생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 주의 내용이죠. 자, 그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짚어보면서 하나하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2개월 10일 만이네요. 그죠? 3월 19일 날 1439포인트 저점을 찍고 그죠? 그리고 나서 1862포인트 되돌림, 50% 되돌림을 한 이후에 오늘 종가도 2029포인트죠. 딱 하락폭의 70%까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실과 그 경기에 대한 현실과 또 그 속에서 주가가 너무 빠르다라고 하는 상승이 빠르다라고 하는 부담감 뭐 이런 부분들이 놓여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부분이 글로벌 유동성이다. 그죠? 금융위기 수준을 뛰어넘는 글로벌 유동성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전에. 이 하락 급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들 제가 4가지 정도를 짚었었죠.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에서 시중에 풀려든 유동성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시장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이것이 풀리려면 이 글로벌 유동성이 엄청나다는 건 결국 정부의 빚더미고 그 빚더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결을 잘 할 거냐. 이제 버블을 일으켜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자산 가치를 인플레이를 유발시키면서 잘 해결될 거냐. 아니면 정책적인 부분이 먹혀 들어가지 않고 다시 하락하는 국면으로 갈 거냐. 이런 부분들은 그 이후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하튼 지금은 글로벌 유동성이 엄청난 시장 흐름들이 진행되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정책적인 동력, 자산 인플레이션 국면을 전개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그죠? 잘 될 경우에는 이쪽 라인 부분이죠. 이렇게 경기 회복이나 자산 시장 동반 안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 거고 그렇지 않다면 안 좋은 흐름으로 가겠죠. 자, 지금은 뭐예요? 좋은 쪽으로 바라보시는 시장 흐름이 지금 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죠. 지난주 라인까지 시장 주도 섹터별 그리고 소외 섹터 수익률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번 주 부분은 소외됐었던 섹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섹터 부분들도 오늘은 자동차, 기아차까지도 5% 내외까지 반등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그 수익률 갭을 일부 축소하는 과정이 펼쳐졌죠. 여기를 보면 여러분들 이 소프트웨어죠. 그게 이제 카카오 네이버와 관련된 부분이 185% 정도 상승을 했고 그죠? 저점 대비 185% 정도의 상승을 했고 가장 안 좋은 부분이 조선이나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가 안 좋은 부분인데 이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이죠. 나머지 IT 소부장 쪽은 상승률이 상당히 높은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그러면 주도주와 소외 섹터의 수익률이 갭이 축소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국면이 일단락되고 다시 조금 시장이 조정 국면에 진입될 수 있는 흐름이 진행된다라고 보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자, 여하튼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IT 대비 IT의 영업이익 비중 이거는 소프트웨어 라인 부분하고 함께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영업 비중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영업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 부분이 주도 섹터의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 가운데 자, 홍콩 국가안보법 요거 부분이 제가 보내드렸던 원고하고 조금 틀려서 조금 당황했는데 여하튼 자 그런 가운데 이제 G2 리스크에 대한 재점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유구르에 대한 미국의 이 인권법이 통과하고 난 이후에 지금 중국이 양해를 폐막하면서 국가안보법을 제정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나름 뭐 내일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예상하고 있는 부분 쪽은 이런 이 특별주의 박탈 이쪽 부분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미국이나 서방 국가의 홍콩에 집중되어 있는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도 놓여져 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고 또 그런 부분이 어려웠기 때문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또 1차 무역 합의를 폐기하거나 무역 제재를 확대하고 또 미국 내 중국의 유학생들을 돌려보내거나 또 자산 동결 및 여러 가지 내용들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시는 내용들을 있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뭐 얼마만큼 강도 높은 것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 영역은 아닙니다. 트럼프의 영역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 자, G2 리스크 재점화에 따라서 살펴보게 되면 여하튼 미국과 중국의 흐름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그죠? 트럼프 이 대선 가도에서 지금 지지도가 안 좋은 상황이고 또 내정 간섭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시진핑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면 그죠? 이번 홍콩 보안법 이 부분에 이 최종 입법 처리를 지연하는 흐름을 만들기 위한 서로의 멱살잡기 싸움이지 않겠느냐라는 게 가장 좋은 해결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그리고 또 경제적인 부담 요인이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항상 주식을 고르면서 그런 흐름들 속에서 어떤 섹터가 상대적 우위를 보일 거고 어느 시장이 상대적 우위를 보일 것이냐는 거를 항상 선택을 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미중 간 정치적 파열음은 결국 이머징 마켓 대비 시장 대비는 또 선진국 시장이 나갈 가능성이 높고 섹터 흐름에 있어서는 시크릿컬이나 인바운드 소비재 이 부분보다는 뭐예요? 매크로 플레이가 가능한 IT, 2차 전지, 플랫폼 이쪽이 더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압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세 가지 점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미국이 일본하고도 상당히 무역 전쟁을 벌였었죠. 그게 1970년대 후반 85년 플라자 합의를 이끌어낼 때 그네들 미국 시장이 임계점으로 느끼는 부분이 통상 무역 적자가 40%를 넘어서는 시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때도 역시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에게 압박을 가했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미국의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그리고 무역 적자를 줄여가는 과정이었다. 지금 중국 역시 중국이 지금 보게 되면 중국이 지금 40%가 넘은 시점이 2008년 요때부터죠. 요게 이제 중국의 흐름인데 이 중국과 관련된 무역 적자가 이렇게 높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방치하다가는 중국한테 밀리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흐름이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 그죠? 대선은 눈한 11월 3일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 중국의 1차 무역 합의 그것마저도 부족한데 그것 역시 이행을 잘 하지 않고 있는 모습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트럼프의 신경질적인 반응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셋째 또 하나는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전 세계의 이 비중, 코로나 확진의 비중이 이만큼인데 미국 비중이 거의 상당하죠. 거기에 따른 트럼프의 책임론이 지금 코로나19가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정점을 지나가고는 있지만 그런 아직은 치료의 단계이기 때문에 트럼프에 관련된 부분이 뭐 지금 지지도가 약하게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 코로나19 이후에는 더 안 좋은 방향, 더 안 좋은 상황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코로나 책임론을 떠넘기는 이런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흐름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현상이고 그러면 어떻게 바라볼 거냐? 미중 갈등 2라운드의 직면에 있는 부분은 결국 무역 전쟁 이 부분 속에서 기존에 1차 무역 합의를 일으켰었던 무역 전쟁의 흐름으로 가기보다는 결국 패권 싸움으로 갈 확률이 높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2019년 8월에 관세 부과를 유예했고 12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잘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현 상황에서 중국이 미리 이미 준비를 했죠. 여러분, 홍콩 보안법이 결국 뭡니까? 민주화 시위 입맞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사회주의의 흐름으로 가고 결국 그게 정치적인 흐름으로 가고 처음엔 정치적 흐름이지만 결국 그것이 경제적 흐름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거의 공산화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서방 국가가 가만히 놔두기에도 힘들고 또 그렇다고 압박하기에도 현실적으로 카드가 별로 없는 게 지금 서방 국가의 입장입니다. 이전처럼 관세 부과를 하게 된다면 그 중국의 수입품이 주로 소비재 품목인데 현재 실업률이 40%대입니다. 그죠? 40% 육박하고 있는데 2019년 8월 관세 부과 유예를 하고 12월 합의를 할 때 실업률이 4%도 안 됐습니다. 4%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중국에 대한 압박을 그 정도밖에 못 했는데 지금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와중에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한다? 쉽지 않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결국 트럼프는 또다시 지금도 지지율이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카드가 별로 없는 상황이고 여하튼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중요한 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우려가 더 크냐 기회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투자가들께서 그리고 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1차 무역 협상 때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그죠? 시장이 고통받았고 또 그 이후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규제 이 부분 때문에 또 고통을 받아서 그것을 연상하니까 지금 이 시장 부분에 앞으로 다음 달이 안 좋을 것이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우세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술 패권 싸움으로 가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부담 요인, 정치적 부담 요인은 있을 수 있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에게 선택지를 강요하는 흐름으로 전개된다면 우리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에 어떠한 이 자세를 취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이 우열의 흐름이 나타나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1차 무역 협상과는 다른 양상이 전개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파이가 증가하는 부분, 이 부분인데 중간 생략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에 있어도 이런 부분입니다. 리쇼링과 또 리로케이션에 대한 부분, 그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요인이 충분히 있다는 거고 그런 것은 결국 플라자 합의 때도 보여줬었다. 그죠? 단순히 일본을 압박하면 일본하고 안 좋은 부분이 아니라 미국만 좋아졌던 게 아니라 다른 여타 국가에게도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플라자 합의 그 당시에도 보여줬었다는 겁니다. 자, 수요일부터 기관들이 매도를 상당히 세게 했습니다. 코스닥 부분. MSCI 리밸런싱 오늘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11.69%에서 11.34%까지 줄어드는 약 마이너스 0.36% 줄어든다는 것 때문에 수요일부터 종목 부분을 매도를 한 부분이 우리 기관입니다. 참 저는 여기서 안 좋은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그죠?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종가 흐름을 갖고 가는 부분에 있어 리밸런싱을 하는데 오늘 매도를 하겠습니까? 종가에 그죠? 그 이전에 이미 매도를 하고 왔어서 조절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죠? 그러니까 오늘 반대로 CLS 창구로 매수세가 줄일 거 다 줄였다. 그 줄인 가운데 매수가 들어온 부분입니다. 오늘 종가에 세게 들어온 종목 부분들, 시간에는 약세를 보이지만 그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을 자세히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고 MSC 반기 리뷰 발표 이후에 편입된 주가, 더존비전이나 셀트리온지아 이런 부분 주가 상당히 좋은 거 아시죠? 이런 유형처럼
KRS 150이라든지 이렇게 신규 편입되는 종목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시간이 좀 없어서 말이 빨라지는데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을 넘어가고 결국은 정보통신과 ICT, 헬스케어 쪽으로 뭐예요? R&D의 비용이 넘쳐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냐? 그죠? 포스트 코비드 이후에 파괴적 혁신의 3단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무엇이냐? 그 섹터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시간이 없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 팩트 체킹 함께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죠? 네네. 자, 전문가님, 잠시 후 밤 11시에 또 오늘 이렇게 시간이 많이 부족해 주시다고 하셔가지고 또 시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어떤 내용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 네. 그죠? 예, 마지막이 그래서 뭐냐? 결론이죠. 그 결론이 궁금하시면 11시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어떤 거 알려주실지는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안 알려준다기보다는 네. 아까 이야기한 파괴적 혁신이 가능한 섹터, 그 부분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종목 부분이나 그거 부분들이고 그런 속에서의 매매의 스킬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 코스트 시대 이후에 파괴적인 혁신을 주도할 만한 종목들, 섹터들 우리가 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김기수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 잠시 후 밤 11시입니다. 저희 함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고민되는 종목들 저희가 해결하러 돌아갈게요. 고민되는 종목들 저희한테 전화나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자,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입니다. 두 대 열어놓고 있을 거고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문자도 많이 보내주세요. 김기수 전문가께서는 정말 이게 내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대응 방법들 알려주시기 때문에요. 오늘이 기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고민되는 종목들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어떤 종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 대표님을 불러주시는 문자가 있어요. 김기수 전문가님 그리고 저에게 보내주신 문자인 것 같아요. FNS 테크 비중이 25%에 11,510원. 에 들어가셨나 봐요. 꼭 좀 봐주세요. 벌써 마이너스 14%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전문 업체죠. 오늘 종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빠지면서 10,000원이 깨졌어요. 9,900원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11,510원에 들어가셔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지금 추세를 봐도 아이고 자꾸 좀 추세선이 내려가려는 움직임 보여지고 있습니다. FNS 테크 어떻게 하면 좋을지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 대응책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시장의 종목 부분을 바라볼 때 이 IT
중소형주들 양호하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이 부분은 조금 그 차트가 많이 흘러내렸네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기관님들께서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좀 매도를 시작을 했는데 이 종목은 그 이전부터 좀 흘러내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려오는데 거래량도 좀 실려났기 때문에 조금 이게 반등의 속도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하튼 가장 이 종목의 기본 추세 라인이 요 흐름이거든요. 이 흐름으로 가던 주식이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다가 다시 대반등하고 이전 고점 근처에서 지금 저항받고 다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가격상의 조정권은 거의 마무리 국면이다라고 보시고 다시 되돌리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적 관점보다는 중기적 관점으로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조금은 대기를 하자. 예, 시간이 소요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목을 매매할 때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기술적으로 바라보느냐면 매도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항상 이 종목 부분을 바라볼 때 내 원칙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나는 21 이평선을 기준점으로 바라볼 거냐, 박스권 하향할 때를 바라볼 거냐. 그런데 이 종목은 실질적으로 이평선을 깨면서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당시에 위험 관리를 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박스권을 깨면 박스만큼 하락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만큼의 에너지가 하방으로 갔다는 거죠. 그런데 얼추 오늘 저가 부분 근처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 네. 보면 다음 주는 반전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봐야겠네요. 자, 시청자님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 빠르게 다음 문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문자를 보내주셨을까요? 자, 쭉쭉쭉 보니까요. 수고 많으시네요 하시면서 3488번님의 문자 볼게요. 네오위즈 체크해 주셨는데 22,200원에 30% 비중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오위즈 사실 이거 게임주죠. 오늘장 등락 좀 볼게요. 어제랑 변동 없는 구간에서 22,000원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22,200원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들어가셨는데 네오위즈를 끝까지 긁고 가야 되는 건지가 더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게임주의 움직임 어떻게 보시나요? 게임주는 이제 게임주 따라서 실적이 흐름이 양호하게 나온 곳들은 네. 그 대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이 NC소프트나 썬데이토주 이런 쪽은 상승 흐름이 셌잖아요. 그죠? 네. 요 네오위즈도 마찬가지입니다. 22,500원 라인 부분에 매수를 하셨으면 그렇게 무리한 가격은 께서 매수하셨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 종목 부분이 27,750원 가면서 거래량을 발생시켰고 그 윗꼬리를 세게 달았기 때문에 그 휴유증이 일정 정도 나온 거고 자 그런 가운데에 박스권 라인의 하단 부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의 박스권 흐름을 염두에 두고 보고 오히려 여기서는 조금 더 밀리면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임주 지금 무리한 가격대는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그래도 네, 웹보드 게임 그 손실한도 폐지의 최대 수혜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밀리는 걸 그렇게 크게 부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두 번째 문자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도와드릴게요. 또 어떤 문자 볼까요? 고려시멘트 볼까요? 0093번님의 문자입니다. 고려시멘트 매수가 4,000원입니다. 요 며칠 오르고 있던데 라고 하면서 점점점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고려시멘트 오늘 종가 볼게요. 장 초반에는 등락 거듭하다가 장 후반에 많이 올랐어요. 4%대 플러스권에서 3,56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4,000원 부근까지 갈 수가 있을지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히토류다 뭐다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려시멘트 어떻게 보시는지 전략 챙겨봅니다. 제가 솔직히 관심이 별로 없는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휘털유 관련주들이 테마성 흐름으로 미중 갈등 때문에 올라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종목들 중에서 휘털유 관련 매출이 제대로 발생하고 수익성으로 연결되고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테마는 테마로 인정을 해야지 그것이 실적으로 전이되는 종목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고려시멘트 보면 섹터는 그렇게 좋은 부분으로 보지 않고 일단 기본적으로 단기적 흐름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종목은 지금 이 위치에서 보면은
요 박스죠. 그리고 오늘 같은 날에 이렇게 양봉을 냈다는 건 다시 한번 돌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손절 라인만 3,250원을 잡고 그죠? 윗상방을 좀 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3,250원 손절 라인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로서는 자리가 그래도 있다라는 희망적인 전망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문자 잠시 여기서 닫고요. 저희 전화로 좀 넘어가 볼까요? 시청자 여러분과 통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너무 이쁘네요. 시청자님 목소리가 더 예쁘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고민이 가장 많이 되셨을까요? 어떤 종목이요? SFA요. SFA요? 네. 언제 들어가셨어요? 자, 들어간 지는 올해 한 3, 4개월 된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41,900원에 들어갔다가 예, 2차 매수를 31,000원대 2차 매수를 해서 네. 지금 단가를 38,550원으로 맞춰놨거든요. 네. 근데 지금 3개월 한 몇 달 들고 있는 것 같은데도 아직도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어서 종목을 잘못 선택했나. 고민이 많이 되셨구나. 네. 시청자님 혹시 비중 알 수 있을까요? 예, 비중 30%요. 30% 비중에 38,550원 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님 이제 계속해서 들고 가도 되는지 이 부분 좀 체크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또 다시 추매를 해서 단가를 낮춰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이거 본가 매수가까지 올린지 아니면 수익을 낼 수 있겠는지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여러 가지 방향성 제시해 주셨는데요. 김기수 네. 전문가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해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 받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시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SFA가 좀 잘 안 움직이죠, 그죠? 예, 어째서 예. 지겹네, 지겨워. 삼성전자가 안 움직이죠, 그죠? 네. 예, 삼성전자가 안 움직이니까 이 좀 1조가 넘어가는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SFA도 잘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1, 4분기 실적 부분 보게 되면 이 4, 4분기보다 못 나왔죠, 그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코로나19 영향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이 1, 4분기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가의 반응이 쉽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바라볼 때 항상 보면 실적이 가장 중요해요. 그죠? 같은 섹터 내에서도 실적이 좋게 나온 부분이 주가 반영이 속도가 빠른 반면에 주가가 조금 안 좋은 부분은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은 주가 반영이 낮을 수밖에 없죠. 약할 수밖에. 그러나 이제 하반기부터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제 플렉서블 OLED 투자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조금 이 상승의 흐름은 나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보면 대부분의 종목이 그죠? 뭐 IT 소부장 쪽 라인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뭐 이 정도 주가 정도에 와 있을 거예요. 정고점 근처나 뭐 그 돌파한 종목도 있고 근처에 와 있는데 이 SF만 비실비실한 흐름을 갖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면서 이렇게 애써서 감고 있습니다. 왜? 1, 4분기 실적이 안 좋으니까 삼성전자도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고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4,500원과 요 38,500원 요 사이에서 박스권인데 어머님 이 종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믿음을 갖고 버티셔야 됩니다. 그죠? 예, 지금 실적이 1, 4분기 실적이 안 좋으니까 이 수급 상황도 우리가 흐름으로 보게 되면 지금 수급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보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거의 뭐 매수를 찔끔찔끔만 하고 대부분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수급적 요인도 부담이 돼서 안 좋은데 우리가 이제 하나 살펴볼 부분은 9월 15일까지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전에는 자기네가 매도하고 주가가 안 떨어지면 막 빌려와서 매도를 때리면서 주가를 급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또 밑에서 매수하는 그런 아주 나쁜 흐름을 갖는 매매 방법을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게 공매도의 병폐입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물량을 매도할수록 가벼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급한 마음으로 이 종목을 접근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줘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한 언제 9월까지 기다리시면 수익은 나긴 날까요? 시기를. 그럼 매수가까지 오면 종목 교체를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종목 교체라는 부분은 발 빠를 때 종목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머니께서 시장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대한 종목을 명확하게 그 종목이 낫다라는 부분을 가지면 저는 뭐 이야기를 해드릴 수도 있는데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여하튼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잘못되면 이런 거죠. 아무리 좋은 종목도 너무 올라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흔들릴 때 못 견디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소외됐다고 지금 이런 거죠. 반도체 삼성전자를 투자한 분들이 가장 고민이 되는 시점하고 똑같은 겁니다. 회사는 좋은데 가격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답답하고 남의 종목을 보면 많이 올라가고 그죠? 변동성이 세고 이제 이런 부분일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자산의 규모 그리고 자산의 성격 이거를 따져서 내가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기다리는 쪽을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나는 좀 성격이 급하고 다른 것 쪽 라인에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반 정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저는 시청자 어머님이나 아버님 좀 이 나이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여하튼 시세를 매일 보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끈질기게 갖고 가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갖고 가면 수익은 날까요? 예, 납니다. 그러면 갖고 가야죠. 예. 시청자님,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그 어느 때보다 인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인내 충전해 볼까요, 시청자님? 인내가 지금 한 9월, 10월 대충이라도 알고 싶은데요. 하반기면. 그러면 시청자님, 그때 돼서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때까지 꼭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풀어봤습니다. 이어서 문자 다시 슝 넘어갑니다. 자, 문자 또 어떤 문자 보내주셨을까요? 전화하는 사이에 많이 쌓였는데, 어이구, 지금 유유 헬프미라고 지금 문자가 도착했어요. 넥스트비티입니다. 2,420원에 비중이 45%인데, 아이고, 10일 음봉이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헬프미 플리즈라고 영어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넥스트비티 오늘 종가 좀 볼게요. 2.57% 빠졌네요. 2,085원에 종가를 형성했고 오늘 또 장시간 마이너스권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고민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자, 제약주입니다. 전문가님, 넥스트비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넥스트비티를 처음 봅니다. 네. 죄송한데 제가 지금 별로 종목에 관심이 없는 종목이어서 그리고 시가총액도 별 볼 일 없고 뭐 이게 시장에 뭐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보는데 하여튼 뭐 주가는 움직였네요 좀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런 종목을 바라볼 수는 없고 궁극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을 줄였고 뭐 이 지금 보게 되면 위 고점에서 샀다면 참 안 좋은 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주식을 어느 쪽에서 사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목이 호재를 가지고 장대 양봉을 가졌다. 그 다음날 갭상승에 쫓아 들어간다. 이건 선수들도 쉽지 않은 수익권인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매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데 이 종목 부분이 뭐 오늘까지 하락을 하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요 추세의 저점에 닿아줬죠. 그죠? 얘가 이 추세, 왜 제가 이 선을 그으면서 추세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주가는요, 한쪽 방향으로 가는 부분을 갖고 갑니다. 어느 쪽이 하방으로 가서 하락 쪽으로 가고 또 상승 쪽으로 가면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주식의 관성의 법칙이 놓여져 있고 그 주식이 관성의 법칙이 놓여져 있는 흐름들 속에서 이 추세대라고 하는 가운데를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위쪽 라인에서는 저항을 받고 이 추세대 하단 라인에서는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앵커님. 여기선 다음 주엔 올라와야죠. 네. 예, 못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아쉽지만 매도해야죠. 네. 예, 답은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술적 분석과 함께 종목 점검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그리고 용기 많이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문자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문자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쭉쭉 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문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SK 디스커버리 볼까요? 31,000원에 들어가셨고 30%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어린이 괴질 치료 이쪽으로도 좀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부각이 됐었는데요. 오늘 종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디스커버리 마이너스 3.24% 내려앉으면서 아이고 오늘 장 막판에 큰 거래량 동반했지만 마이너스권으로 빠졌어요. 28,350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계속해서 3만 원 선 깨지고 나서 쭉쭉쭉 좀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SK 디스커버리 어떻게 보실까요? 3만 정확하게 1,000원이요. 31,000원이요. 예, 이 종목도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지수적 차트를 한번 보죠. 네. 영업이익도 괜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이 안 좋은 종목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매수를 진행할 때 여러분들 31,000원이면 이런 가격이네요. 그죠? 요 정도 되는 가격 라인 부분에 매수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막 쫓아가서 뉴스가 나서 올라갈 때 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일단 이 종목은 이 코로나19 이후에 가격을 회복하고 조정 그리고 다시 그 고점을 돌파하는 시도를 거래량이 없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정 정도 매집이 잡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가격 라인까지는 뭐 일정 상승할 수 있는 힘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고 뭐 이 실적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이죠. 그죠? 그래서 보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 디스커버리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또 빠르게 다음 문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많은 문자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종목 어디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하시면서 LG화학 여쭤봐 주셨습니다. 38만 7천 원, 30% 추가 매수를 할까요? 또 목표가 어디까지 보시는지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4752번님의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오늘 종가 좀 살펴볼게요. 오늘 역시 등락이 조금 있었는데 그래도 장 후반에 플러스권으로 전환해냈습니다. 2,000원 오르면서 39만 원 회복을 했고요. 39만 500원. 움직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LG화학 앞으로 뭐 하반기에 주도를 할 수 있다라는 전망 좋은 뉴스도 나오곤 있긴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현 구간에서의 목표가 체크해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들으셨으면 제가 가장 선호하는 섹터 부분이 플랫폼과 또 2차 전지입니다. 네. 너무너무 좋은 종목들이 많고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이 좋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39만 원이면 그러면 조금 비싸게 사긴 사셨어요. 매수하시긴. 자, 그런데 좋은 종목은 비싸게 사도 됩니다. 그죠? 좋은 종목은 비싸게 사고 밀리면 더 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무슨 거냐? 어느 종목을 그 가장 좋은 섹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릴 때 그 저가 라인에서 못 샀다면 못 산 거에 대한 부분 그 좋은 종목이 좋은 가격일 때 못 샀다는 건 그것을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았을 때는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대가죠. 그죠? 남들보다 늦게 하는 대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황과 그 종목에 대한 업황, 이 부분에 대한 이 시각을 어떻게 갖고 가는 거냐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도 내가 버텨낼 수 있느냐, 종목이 변동성이 나올 때도 버텨낼 수 있느냐. 이 종목 부분은 38만 5천 원 이하로 들어오면 더 사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LG화학 굉장히 좋은 종목 지금 갖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추이 계속해서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 체크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이어서 전화 벨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연결 잘 되셨습니다. 시청자님, 저희 오늘 어떤 종목 볼까요? 예,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이요? 네, 목표가, 매수가와 네. 비중 알려주세요. 12만 원에 40%요. 12만 원에 40%요. 예, 12만 원이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들어가신 걸까요, 혹시? 예,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오래되셨네요, 정말. 예, 예. 장기간 굉장히 크게 인내를 해오고 계신 종목인데요. 30%의 비중이시죠?
예. 예. 그러면 혹시 시청자님 40%의 비중이시죠? 예, 예. 예, 40%입니다. 시청자님, 그러면 앞으로 혹시 어떻게 목표 잡고 계세요? 아, 지금, 나 솔직히 퇴직금 옛날에 타고 산 건데, 기다리면 목표가까지, 매수가까지 올까 봐서요. 올까 봐서 궁금해서요. 매수가까지요? 알겠습니다. 예. 전문가님,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조선해양 주선주를 들고 계시네요. 그죠? 예, 예. 예, 저는 요즘 조금씩 올라오는데요. 예. 얼마까지 올라올지 이번에.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선주나 시크릿컬 업종에 이번 주 키높이 주도주하고의 갭을 매크로 일정 정도 들어온 건데 제가 간단하게 비교를 드리면 이런 이야기예요. 뭐냐, 예. 우리 아버님께서 식당에 가셨는데 메인 식당, 가지고 싶은 식당에 손님이 너무너무 맛있어서 줄을 한참 서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옆에 식당에 가는 분들도 계시죠? 줄 안 서기 싫어서. 예, 예. 그 정도의 반등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뭐 LNG선 발진이 뭐니 하면서 그러면서 반등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예. 실질적으로 조금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예. 이 종목은 그 전부터 업황,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요.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 주가 하락을 갖고 들어왔었던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의 하락 부분을 가지고 들어왔었던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내려왔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 종목 부분은 조금 시간이 있다면 10만 원, 10만 5천 원 이 정도까지는 조금 더 반등이 예.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조금 못하더라도 그 정도 들어오면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주도 섹터 쪽에 조정 흐름을 보일 때 매수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예. 네, 시청자님. 예, 예. 예, 잘 도움이 알겠습니다. 많이 되셨을까요? 예, 예. 다행입니다. 행복한 네. 주말 꼭 보내시면서 다음 주 전략 잘 하실 수 있도록 응원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문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 많이 살펴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문자 보도록 할까요?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쭉 볼까요? LG생활건강 보이고 있어요. 자, 140만 원에 30% 비중 샀는데 더 보유해도 될지 그 부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LG생활건강이죠. 140만 원이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종가 좀 볼게요. 마이너스 1.08% 좀 빠지게 되면서 137만 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더 보유를 해도 되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자, LG생활건강 어떻게 보시는지 김기수 전문가 시간 들어봅니다.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화장품 관련주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화장품 쪽 라인 부분이 이 업황에 있어서 뭐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제 이 경쟁이 치열해졌죠. 네. 그런 부분인데 150만 원의 고점을 찍고 네. 이 종목은 지금 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전 고점 부분에서의 저항을 받은 거거든요. 이 네. 라인이. 그러면 이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와서 지지를 확인받으려면 이 정도 라인까지는 내려와 줘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그 정도까지 내려왔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오는 형태가 나오더라도 여기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이 화장품이 뭐 이 시진핑 오는 것도 네. 물 건너갔고, 그죠? 네. 뭐 하반기 외래 갔고,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또 2, 4분기도 뭐 실적이 그렇게 좋게 바라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라면 뭐 적당한 시점에서 다음 주 반등 흐름이면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등 시 비중 축소 알겠습니다. 의견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더 있었으면 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 밤 11시에 또 소중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전문가님, 저희 어떤 내용 더 들어볼 수 있는지 홍보 많이 해주시겠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미중 관계, 네. 그죠? 이 부분에 대한 염려, 이런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근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파괴적 혁신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괴적 혁신 어디서 만나볼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원 검색하셔서 첫 번째 링크 타고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쭉 스크롤 내려보니까 김기수 전문가의 사진 밑에 방송 입장 버튼 깜빡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눌러서 잠시 후 전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